35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아내를 없애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는 음모였습니다. 이 치밀한 범행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의가 승리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35년간 교장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죠. 여보, 오늘도 토마토 물 주러 가요? 아내 박정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응, 금방 올게요. 지방 소도시에서 나름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영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교장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호는 짧게 답하며 텃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뒤편 작은 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공허해 보였어요. 휴, 또 하루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독립해 살고 있어서 연락도 가끔씩만 왔어요. 엄마 잘 계세요? 큰딸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정희는 그저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응, 아빠랑 텃밭 가꾸며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됐어요. 영호는 퇴직 후에도 마을 일로 자주 외출했고 집에서는 주로 신문을 읽거나 TV를 봤거든요. 영호야,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간단히 해줘요. 이런 식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어디 가세요? 잠깐 동네 산책 좀 하고 올게. 영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무료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마을에서는 평범한 노부부로 통했습니다. 특별한 갈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영호는 정희의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저녁은 뭐 해놨어?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영호는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이 일상 뒤에는 곧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주 나가는 외출의 진짜 이유도 영호는 알지 못했어요. 내일도 나가실 거예요? 응,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정희는 이렇게 답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요, 즐겁게 다녀와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부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거든요. 영호 씨 부부는 참 보기 좋아. 그러게 말이야,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으니 품위도 있고.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꼈어요. 이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영호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아줌마, 오늘 생선 어때요? 싱싱해요. 마침 새로 들어온 거예요. 정희는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여러 가지를 구입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네. 장을 다 보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야겠네. 정희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어요. 저 차 멈추지 않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정희를 들이받았어요. 큰일 났다. 누가 빨리 구급차 불러. 119에 신고했어요. 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호흡은 있나요? 맥박이 아주 약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희는 곧장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호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여보세요? 교장 선생님 댁이죠?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영호는 전화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병원이죠? 시립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영호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의사가 영호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뇌출혈이 있고 의식이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그럼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스쳐갔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정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어요. 영호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정희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죠. 정희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차분해 보였어요. 간병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베테랑 간병사 김순자였어요. 보호자분이시군요. 네, 남편입니다. 김순자는 오랜 경험으로 여러 가족을 봐왔습니다. 영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많이 걱정되시죠? 그렇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영호는 이렇게 답했지만 병실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영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어요. 생명보험 말이에요. 최근에 가입한 게 있거든요. 김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대화였거든요. 보험금 청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영호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의 남편들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죠? 영호는 메모까지 하며 열심히 통화했습니다. 김순자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선생님, 부인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환자분이 가족의 손길을 느끼면 회복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영호는 정희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순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영호의 행동은 너무나 냉정했거든요. 정희는 의식은 없었지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 통화도 생생히 들렸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보험금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영호는 계속해서 보험사와 통화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김순자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김순자는 영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부인분 상태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은 해보셨나요? 네, 들었어요. 영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김순자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말이죠. 마침 그때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수였어요. 새로 오신 박진수 선생님입니다. 박진수는 환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불명 환자 박정희라는 이름을 봤거든요. 박정희, 혹시 그 박정희인가? 박진수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자 확신했어요. 정희야, 정말 너구나. 박진수와 정희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죠. 박진수는 정희의 의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혼수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뇌파 검사 결과가 이상하네. 박진수는 정희가 의식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반응들이 포착됐거든요. 김순자가 박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 환자 남편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 얘기만 해요. 박진수는 김순자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보였나요? 사고 당일부터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도 정희의 상태를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환자가 반응을 보인 적 있나요? 손가락이 가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순자의 말에 박진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희가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영호는 병실 밖에서 또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걱정 마요. 곧 정리될 거예요. 박진수는 우연히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호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보험금 나오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박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호에게는 불륜 상대가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요. 영호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진수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의 행동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정희야, 내가 모든 걸 듣고 있는 거지? 박진수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반응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박진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절망적이었어요. 진수야, 나 여기 있어. 모든 걸 들었어. 하지만 정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식만 또렷할 뿐이었어요. 박진수는 정희의 손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정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역시 의식이 있구나. 박진수는 확신했습니다. 정희가 식물인간이 아니라 잠금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김순자도 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분명히 반응을 보였거든요. 선생님, 지금 손가락 움직였죠? 네, 맞아요. 의식이 있어요. 박진수와 김순자는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이 사실을 영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은 비밀로 해야겠어요. 네, 선생님.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진수는 정의와 소통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으로 신호를 만들기로 했어요. 정의야,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오야. 정의는 이해했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습니다. 박진수는 안도했어요. 남편이 보험금 얘기하는 거 들었지? 정의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수는 정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남편의 음모를 알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정의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더욱 답답했어요. 박진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구하고 영호의 범행을 폭로해야 했어요. 김순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들은 모든 걸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선생님,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요. 함께 해주세요. 박진수는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영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보험사와 통화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류 준비는 다 됐고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받고 싶어 했어요. 박진수는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영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이 남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탐정은 영호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전에 영호가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였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네요. 그게 우연일 리는 없죠. 박진수는 탐정의 보고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고가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운전사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 봤어요. 이상하네요. 사고 전날 계좌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온 돈이죠?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탐정은 차명 계좌의 실제 명의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영호였어요. 김영호가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줬네요. 역시 계획된 범행이었구나. 모든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치밀한 계획이 서서히 폭로되고 있었어요. 정의는 매일같이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박진수와 김순자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정의야, 오늘은 발가락 움직여볼까? 정의는 최선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잘했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박진수는 정의를 격려했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영호는 여전히 병실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와도 금세 나가버렸어요. 정의야, 빨리 나아져야지. 영호는 이렇게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정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수집됐습니다. 박진수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김영호를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호는 갑작스럽게 체포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잡아가는 거죠? 김영호 씨, 부인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언론도 크게 관심을 보였어요. 전직 교장의 아내 살해 미수 사건.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온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정의는 마침내 증인석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증언은 가능했어요. 저는 의식불명이었지만 모든 걸 들었어요. 정의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보험사와 통화하는 걸 다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험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정의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영호의 계획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김순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간병사로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부인이 의식불명인데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보험 관련 통화만 계속했어요. 김순자의 증언도 영호에게 불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도 자백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말이죠. 김영우가 3천만 원을 줬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사고 전날 계좌로 입금됐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영호의 변호사는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피고인의 보험 가입 시기와 사고 발생 시점을 보면 계획적 범행입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기소했습니다. 영호의 범행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호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어요. 피고인 김영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장의 몰락이었어요. 모든 재산은 피해자인 정희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사건이 끝난 후 정희는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박진수가 끝까지 곁에서 도와줬어요. 정희야, 이제 많이 좋아졌네. 고마워요, 진수야.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희는 박진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누명을 쓸 뻔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정의를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했거든요. 정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걷기는 아직 불편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김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개인 간병인이 된 상태였어요. 텃밭에 가보고 싶어요. 조심히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희는 김순자의 부축을 받으며 집 뒤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영우가 심었던 토마토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시 가꿔봐야겠네요. 정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박진수는 정희의 회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의사로서도 오랜 친구로서도 보람을 느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이에요. 정희와 박진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편안했어요. 영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영우는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였어요. 정희의 자녀들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정희는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을에서는 정희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악인의 음모를 이겨낸 용감한 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저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시다니. 사람들의 격려는 정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계절이 바뀌며 정희의 텃밭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박진수가 함께 도와주며 여러 채소를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면 될까요? 네,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도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그때 우리 참 어렸지.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박진수와 정희는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픈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을 떠올리려 했어요. 정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정희는 텃밭에서 일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박진수는 정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둘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 함께 여행 한번 갈까? 여행이요? 네, 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요. 정희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닷가는 어때요? 예전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박진수는 대학 시절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감동했어요. 정말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행이었어요.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보는 바다는 처음이에요. 정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통이 지나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정희는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여행이 큰 치유가 된 것 같았어요. 많이 밝아지셨네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네, 정말 새로운 기분이에요. 정희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박진수는 정희에게 프로포즈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야, 우리 결혼할까? 네. 정희는 갑작스런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진수야,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요. 박진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정희는 박진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해줬어요. 정희 씨 정말 잘 됐네요. 박 선생님도 좋은 분 만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들 뿌듯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했어요. 정희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진수야. 고마워요. 정희는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신혼생활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지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텃밭에서 함께 일해요. 정희와 박진수는 매일 함께 텃밭을 가꿨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삶도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영호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됐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정희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박진수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정희 부부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런 게 진짜 사랑이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다워. 사람들은 정희와 박진수를 롤모델로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정희는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박진수는 정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한 나날만 남았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 채소들처럼 건강하게 살아요. 네,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정희와 박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았습니다. 배신과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정희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